때는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옵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이 모든 혼란, 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바로 현직 대통령을 미군이 직접 체포해버린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좀 차근차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5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은 뭐라고 설명했는지, 또 전 세계와 미국 내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미국으로 끌려간 마두로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날 새벽,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기습 공격과 뒤이은 충격적인 발표,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모든 게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아침 5시 24분, 카라카스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바로 그 순간, 거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를 딱 올립니다. 마두로를 체포했다. 이거였죠. 그리고 2시간도 안 돼서 아침 7시 37분에는 미국 법무부가 아예 형사 기소까지 공식 발표해버립니다. 이걸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다른 나라 군대가 그냥 체포할 수가 있죠? 당연히 미국도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백악관이 대체 어떤 명분을 내세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의 주정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첫째, 마두로 정권은 부패한 불법 정권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0년에 이미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두로가 마약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걸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흐름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작전이었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린 여기에 아주 깊이 관여할 거다. 마두로가 남긴 걸 다른 놈이 그냥 먹게 놔둘 순 없다고요. 이건 뭐 거의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잠시 운영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떡하니 올린 사진인데요. 안대를 한 채 잡혀있는 마두로의 모습이었죠. 캡션은 이랬습니다. USS 이오지마 함선 위에 니콜라스 마두로. 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모습이 이렇게 공개된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사진이 뜨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아주 절박하게 우리 대통령님 어디 계시냐, 영부인은 또 어디 있냐, 살아있다는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호소했거든요. 정말 치열한 정보전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전 세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그야말로 극과 극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강대국들 반응부터가 딱 갈렸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건 무력 침략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난했고요. 중국도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반면에 유럽연합, EU는 좀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냥 국제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약간은 원론적인 입장이었죠. 각자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유엔에서는 이거 정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엄청나게 우려했고요. 심지어 미국의 우방인 캐나다조차 미국이 나설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고 선을 그었죠. 바로 옆 나라인 콜롬비아는 당장 국경으로 몰려들 난민들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베네수엘라 쪽에서는 당연히 유엔에 긴급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면서 외교적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선을 다시 미국 안으로 돌려볼까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정작 미국 내에서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둘로 쪼개진 미국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무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먼저 행정부 쪽, JD 벤스 부통령은 우리 용감한 특수부대원들 최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한다면 하는 분이다 라면서 극찬을 했죠. 반면에 야당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척 슈머 상원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죠. 특히 의회 내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의회 흑인 코커스에서 아주 강한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번 작전은 심각하고 불법적인 권력 남용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베네수엘라라는 끝없는 전쟁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작전이 성공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이게 맞냐, 그리고 앞으로 어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이 나왔던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잣대 논란이었는데요. 자, 보세요. 미국은 마두로를 범죄 조직 두목이라면서 마약 테러 혐의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냐면 마두로랑 거의 똑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온두라스 전 대통령 에르난데스를 사면해줬거든요. 누구는 잡아가고 누구는 풀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없을 수가 없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작전으로 끌려온 마두로. 이제 그를 기다리는 건 미국의 법정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궁에서 뉴욕의 법정으로 이 기막힌 여정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뉴욕공항에 내렸을 때 마두로 부부의 모습은 체포 과정이 꽤나 거칠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마두로는 다리를 저는 모습이었고 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모래색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법정에 섰는데요. 당연히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두로의 핵심 혐의인 마약 테러리즘이 대체 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말 그대로 마약 거래를 테러 행위처럼 이용했다는 뜻인데요. 미국 정부가 쓰는 용어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마두로가 단순히 마약을 판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미국을 코카인에 빠뜨려 버리겠다는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혐의죠. 이에 대한 마두로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 나는 납치된 것이다. 이게 그의 방어 논리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당신들 법정에서 재판받을 범죄자가 아니고 불법으로 잡혀온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두로 당신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으니 애초에 합법적인 국가 원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주권 면제 같은 특권도 당신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거예요. 과연 미국 법원이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나니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 작전, 과연 마약과 테러의 위험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아주 위험한 선례가 된 걸까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규칙에 대해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